늦가을의 사랑. 커튼 사이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진다. 숨결이 닿는 공간. 그곳은 둘만의 사랑을 위한 공간이었다. 서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지 못했다.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이었고 이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내면은 흔들렸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그의 손길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건 사랑이라 하기엔 불안했고 욕망이라 하기엔 절박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 자신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구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평소에 침착하고 안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순간만큼은 그도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고 욕망 앞에 무릎 꿇은 남자였다. 감미로운 듯한 서미자의 살레음이 구정우의 마음을 더 자극했다. 그윽하면서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향기다. 서미자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한없이 좋은 기분에 취했다. 두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듯 매달렸다. 서로의 몸이 부딪힐 때마다 두 사람은 감미롭고 황홀한 감각에 점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쾌감은 아주 오래 지속됐다.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한 고요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미자는 구정우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인생은 행복한 일보다 평범하고 불행한 일이 90%다. 행복한 일은 10%도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은 그 10%의 행복을 꿈꾸고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며 현실을 견디고 살아간다. 비록 짧았지만 누구보다 진실했던 인연의 시간.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산책로, 함께 바라보았던 남해의 석양, 마트에서 장을 보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다. 조건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마음의 교감이었다. 나이 들어 돌아보면 인생은 허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도 한 줌의 따뜻함을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온 의미가 있지 않을까? 1.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기까지. 청주로 내려온 지 3달째, 구정우는 여전히 혼자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며 학생들에게는 자상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누군가가 돌봐주기만을 바라며 살아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서울에서의 삶, 그리고 가남 초기 판정을 받았을 때 느꼈던 서늘한 외로움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다. 여보, 오늘 동호회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투병 중이던 그때 부인 김경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주 집을 비웠다. 딸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의 병실은 늘 한산했다. 사람은 아플 때 가장 약해진다. 그때 구정우는 깨달았다. 한 공간에 있으되 마음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부딪히고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에 청주로 내려왔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특히 식사 준비가 그랬다. 밥을 하다 태우기 일쑤였고 반찬은 언제나 짜거나 싱거웠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가사일이 버겁게 느껴졌다. 정우야, 내가 아는 분 한 분 소개해줄까? 간병도 하고 식사 준비도 잘하시는 분인데. 고등학교 동창 박종만의 전화였다. 구정우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만나볼까? 며칠 후 찾아온 서미자의 첫인상은 단정했다. 6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정돈된 옷차림과 은은한 미소가 편안함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서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구정우입니다.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담담했다. 서미자는 그날부터 구정우의 집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대전 남쪽에서 청주 북쪽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서미자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이 흔들리는 마음. 오늘은 호박죽을 끓여봤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으니 드셔보세요. 서미자가 따뜻한 죽을 내밀었다. 구정우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오랜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음식이 잘 맞으실 것 같아서요.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서미자는 구정우의 말을 경청했고 구정우는 서미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고집도 세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는 걸 좋아했죠.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있었어요. 서미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네요. 그 후로 간병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 둘은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둘 다 좋은 직장 잡고 잘 살고 있어요. 구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교직 생활 30년 넘게 했습니다. 교장으로 퇴임했죠. 그런데 정작 제 가정은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서미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구정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배려가 구정우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서미자는 구정우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했고 구정우는 서미자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덜어주려 애썼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서 선생님, 출퇴근이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방이 하나 남는데 힘드시면 쓰시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구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지만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구정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선을 넘기 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미자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마트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샀어요. 구이로 해드릴게요. 고등어 구이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드실 때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갔다. 구정우는 서미자가 좋아하는 차를 주문해 두었고 서미자는 구정우의 건강을 생각해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구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서미자도 잠을 못 자는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잠이 안 오세요? 네,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고요한 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서 선생님. 네? 제가 요즘 이상합니다. 구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미자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구정우는 돌아가신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자신을 귀하게 대해주었다. 지적이면서도 자상했다. 저도 그래요. 서미자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서미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간병인이고 선생님은 가정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 선생님, 우리 나이가 이미 70 가까이 되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 아닐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묘한 긴장 속에서 지냈다. 서로를 의식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번뇌했다.
구정우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서울에 있는 가족들은 내게 관심도 없지 않은가?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서미자도 마찬가지였다.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한 일이야. 하지만 남편도 나한테 잘했던 것만은 아니었잖아. 구 선생님처럼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이게 잘못된 걸까? 일주일이 지나고 구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 선생님,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다니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진심입니다. 서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미자가 말했다.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중요한가요? 구정우가 되물었다. 우리 나이에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정우는 서미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70 가까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다. 세상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4. 행복한 시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구정우는 서미자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미자는 아들들을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나눴다. 남해에 한 달 살기 어때요? 어느 날 구정우가 제안했다. 남해요? 네, 펜션을 한 달 정도 빌려서 바다 보며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좋아요. 남해에서의 한 달은 꿈 같았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산책했고, 저녁이면 펜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이 생선 신선해 보이네요. 그럼 이걸로 회를 떠볼까요? 제가 좀 배워놨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갔다. 영화관에도 갔다. 구정우는 서미자가 보고 싶어하는 멜로 영화를 함께 봤고, 서미자는 구정우가 좋아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마트에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매대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이 과일 어때요? 좋네요. 이것도 사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구정우의 건강도 점점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과 정성스러운 식사,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큰 역할을 했다. 병원 검진 결과 간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축하해요. 서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구정우를 껴안았다. 구정우는 서미자에게 감사하다며 말했다. 다 서 선생님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선생님이 잘 이겨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그동안 서울의 부인 김경숙은 한 번도 청주에 방문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으세요? 서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도 다녀왔고 경주도 여행했다. 늦가을에 찾아온 인생의 봄을 만끽했다. 비극의 시작. 큰아들이요? 전화를 받은 서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구정우가 다가갔다. 서미자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아들이. 그날 서미자의 큰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고위직에 올라 회계 책임자로 일하던 중 오너가의 불법 회계 부정을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안 돼. 서미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구정우는 그런 서미자를 꼭 안아주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서미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만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려 했니? 장례를 치르고 대전 집으로 돌아온 서미자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구정우는 문 밖에서 지켰다. 밥이라도 드세요.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서미자는 대답이 없었다. 구정우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서미자는 다시 청주로 왔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세요. 하지만 서미자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활발했던 성격은 가라앉았고 웃음도 많이 줄어들었다. 6. 또 다른 이별. 1년이 흘렀다. 서미자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구정우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이었다. 어느 날 구정우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빨리요.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에서 말기암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럴 수가. 간암은 완치됐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구정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2달 동안 서미자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밤낮으로 구정우를 간호했다. 선생님, 제가 옆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서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구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서울에서 부인과 딸들이 찾아왔다. 늦게나마 가족들이 모였다. 하지만 구정우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다. 여보. 김경숙이 구정우의 손을 잡았다. 구정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서 선생님, 고마웠다고. 재산의 일부를. 꼭. 그것이 구정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구정우는 가족에게 서미자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 재산의 일부를 주고 그녀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미자는 대전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너무나 허전했다. 구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1년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2명을 잃은 충격은 컸다. 서미자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7. 마지막. 몇 달 후 서미자는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렸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이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이 진행되어서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미자는 알았다. 자신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아니야. 너희들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잖니.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 괜찮다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서미자는 전화를 끊었다. 막내 여동생이 병원 수발을 들어주었다. 큰며느리는 큰아들이 떠난 후 1년에 한 번 짧게 얼굴만 비추고 갔다. 자식이란 게 이런 건가? 서미자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만 자식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느라 부모는 뒷전이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그녀는 인생을 돌이켜봤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고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웠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을 혼자 간병일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구정우라는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구 선생님, 저도 곧 갈게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서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에필로그. 인생은 행복한 일보다 평범하고 불행한 일이 90%다. 행복한 일은 10%도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은 그 10%의 행복을 꿈꾸고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며 현실을 견디고 살아간다. 구정우와 서미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비록 짧았지만 누구보다 진실했던 인연의 시간.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산책로, 함께 바라보았던 남해의 석양, 마트에서 장을 보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다. 조건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마음의 교감이었다. 나이 들어 돌아보면 인생은 허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도 한 줌의 따뜻함을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구정우와 써미자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믿었던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늦가을에 피어난 사랑. 짧았지만 뜨거웠고 아팠지만 아름다웠다.